매일 밤 한 늙은 진돗개가 주인의 무덤을 파헤칩니다. 저게가 미친 게 아닌가? 한 달을 그렇게 판 끝에 땅속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5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조차 몰랐던 아버지의 또 다른 삶이. 상자를 연 아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평생 가난하게 사셨는지를. 그리고 백구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임무를 다한 것처럼. 진짜 사랑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한 마리 개가 밝혀낸 한 남자의 숨겨진 인생.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감정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께 행운이 가득하길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청의 작은 마을 해질녘이면 어김없이 산자락이 붉게 물드는 그 마을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50평생을 그 마을에서 살아온 박준호 씨. 그는 3년 전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자식들을 키워낸 분이었죠. 말수는 적었지만 등이 휘도록 일하시던 모습. 준호 씨는 지금도 그 뒷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준호 씨는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진돗개 백구를 데려와 키웠습니다. 백구는 이미 10살이 넘은 늙은 개였지만 준호 씨에게는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백구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게 매일 새벽이면 집을 빠져나가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산책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백구는 정확히 아버지의 묘가 있는 곳으로만 갔습니다. 이 녀석이 왜 이러는 거야? 준호 씨가 뒤따라가 보면 백구는 묘 앞에서 낑낑거리며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냥 막았습니다. 개가 그리운 주인을 찾는 거려니 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백구의 행동은 집요해졌습니다. 막아도 꾸짖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가 미친 게 아닌가? 묘를 파헤치다니 상스러워서. 준호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백구를 묶어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묘가 망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제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같이 백구가 또 집을 나가자 준호 씨는 곧바로 뒤를 쫓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묘지에 도착했을 때 백구는 이미 앞발로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백구는 묘가 아닌 묘 옆 약간 떨어진 곳을 파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이제 그만. 준호 씨가 말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백구의 발톱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나무 조각 같은 게 삐죽 튀어나왔죠. 이게 뭐지? 준호 씨는 무릎을 꿇고 직접 손으로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에 잡히는 게 있었습니다. 낡아서 썩을 대로 썩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크기는 신발 상자만 했습니다. 철제 경첩은 녹이 슬어 부서질 것 같았고 나무는 습기에 젖어 물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자 백구는 비로소 짖음을 멈추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치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요. 아버지가 이걸 여기 묻어두신 건가? 손을 떨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뚜껑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습니다. 안에는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천천히 비닐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공책 한 권과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공책을 펼치는 순간 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는 일기장이었죠.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게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왔던 이야기를 이제 너에게 전한다. 준호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백구는 그런 준호 씨 옆에 조용히 앉아 마치 위로하듯 그의 손등을 하찼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지만 준호 씨는 묘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아버지의 일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일기는 195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아버지는 22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부대에서 민간인 마을을 지나갔다. 전쟁통에 가족을 잃은 고아들이 거리를 떠돌고 있었다. 그중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새까만 눈망울로 나를 바라보던 그 아이를 준호 씨는 손을 떨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결국 그 아이를 데려왔다. 이름은 순이라고 했다. 부모님은 폭격으로 돌아가셨고 혼자 남았다고 했다. 어린 것이 어떻게 살았을까?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을 보니 차마 그냥 둘 수가 없었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 순이를 전우의 도움으로 시골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 순이를 돌봤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비를 보내주며 마치 진짜 동생처럼요. 순이가 오늘 중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보낸 돈으로 교복도 맞췄다고 한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 그런데 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이가 20이 되었다. 이제 시집갈 나이다. 하지만 전쟁고아라는 이유로, 보적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도 그 아이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내 가슴이 미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장. 순이가 병에 걸렸다. 결핵이라고 한다. 약값이 많이 든다. 내가 모아둔 돈을 모두 보냈다.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순이만큼은 살려야 한다. 내가 그때 그 아이를 데려왔으니까. 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준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군복을 입은 젊은 아버지였습니다. 옆에는 조그만 여자아이가 서 있었죠. 아이는 너무 말라서 군복이 헐렁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몇 년 후였을까요? 교복을 입은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순이 중학교 입학 1956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 준호 씨는 그 사진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였습니다. 마르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카메라를 보며 웃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아, 내가 끝까지 이기기를 기도한다. 오라버니가. 준호 씨는 두툼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순이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죠. 오라버니 덕분에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오라버니, 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이 모든 게 다 오라버니 덕분입니다. 오빠, 병원에서 편지를 씁니다.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잘 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라버니가 보내주신 약값으로 치료받고 있어요. 마지막 편지는 1968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저 이제 괜찮아졌어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라버니가 아니었다면 전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라버니 가족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오라버님이 말리시니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꼭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라버니 덕분에 살아있는 이순이가. 준호 씨는 봉투에서 마지막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직접 쓴 유서였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는 평생 이 비밀을 지켰다. 너희들 학비를 대느라, 집안 살림을 꾸려가느라 힘들었지만 순이도 포기할 수가 없었다. 나 때문에 살아남은 아이였으니까 지금 순이는 부산에서 잘 살고 있다. 주소를 남긴 나. 내가 죽으면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도 좋다. 다만 아버지가 왜 그렇게 돈에 쪼들리며 살았는지, 왜 너희에게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했는지, 그것만은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준호 씨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 사실을 묻어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순이라는 분을 찾아가 아버지의 마지막을 전해야 할까요? 결국 준호 씨는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에게도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모두들 놀랐지만 아버지의 일기와 편지를 읽고 나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초인종을 누르자 7순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혹시 이순이 할머니십니까?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준호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 백구가 상자를 찾아낸 일, 그 안에 있던 일기와 편지들. 이야기를 듣던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라버니 아이고. 내 오라버니. 할머니는 그동안 줄곧 아버지의 소식을 궁금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연락을 끊으셨다는 걸 알기에 감히 찾아뵐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라버니가 안 계셨다면 전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 거예요. 오라버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시자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준호 씨는 할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묘 앞에서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라버님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옆에서 백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친 것처럼요. 그날 밤 백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 씨의 품에서 마치 모든 걸 다 이룬 듯 평화로운 얼굴로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백구는 아버지가 보낸 마지막 선물이었다고.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이루지 못한 만남을 이어주기 위해 남겨진 존재였다고요. 준호 씨는 지금도 가끔 뒷산에 오릅니다. 나란히 있는 두 개의 묘 앞에서 그는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은 소리 없이 흐른다는 것을, 희생은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백구가 파헤친 그 상자 속에는 한 사람의 평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것을요.